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15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드리는 판촉물 내 PR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모두 진보 진영으로 똘똘 뭉친 온라인 판촉물 회사입니다. 판촉물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몰라 고민 많으셨죠? 저희 찾아드리는 판촉물 내 PR에 전화 주시면 판촉물 답례품, 기념품, 행사용품, 전도용품, 명절 선물 등 목적에 꼭 맞는 판촉물을 찾아드리고 인쇄와 포장, 배송까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물품이라도 전화주시면 99% 구해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진보단체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동참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없는 가격에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네, 내 사업을 PR하는 알짜배기 방법 내 PR 검색창에 쳐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주소는 www.nepr.co.kr이고 전화는 032-519-4800입니다. 참, 홈페이지 게시판에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51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은 좀 특별하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심 판결이 끝나고 조희연 교육감 측에서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뭐 잘 되고 있나 싶었는데 지금 2심 재판이 며칠 안 남았죠? 예, 지금 2심 재판 진행 중이고요. 네. 예. 판결이 선고는 8월 중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예. 얼마 안 남아서 8월 말에 날 것 같습니다. 좀 여론을 좀 형성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와서 저희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키운 이재가 키운 정치인들 이재명 시장이 대표적이고 또 한 명이면 조희연 교육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희연 교육감이 사실 이재이 나오고 그 다음 날 바로 실시간 검색에 1위 올라갔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네 자랑을 그렇게 아니 조희연 안 바뀌고 하고 교육감은 있냐? 본인이 잘해 그런 줄 알겠지만 다 이재이 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오늘 저희랑 같이 이야기해 주실 분은 조희연 교육감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정대일 씨 나왔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 공동대책위원회가 어떤 겁니까? 예, 풀네임은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인데요. 서울 지역에 있는 교육단체들이 199개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만든 단체고요. 일단 첫째로는 이제 조희연 교육감을 이제 재판 중에 있는데 무죄로 이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첫째고 그 이름에 나와 있듯이 이제 교육자치 지키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이러한 기소라든지 재판이라든지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조희연 교육감 한 사람 개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밑작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자치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은 홍종학 의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시다는 거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시기 전까지 빨리빨리 여쭤봐야지. 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붙잡았어. 뭐 얘기 좀 해달라고.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방금 정사무국장 얘기대로 이 직선제 자체를 폐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지들이 하자고 뭐 이래놓고는 또 지들이 지니까 선거에 자꾸 지니까 폐지를 들고 나왔는데 얘들은 룰도 없어. 지들 마음대로지.
여기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교육감 자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에서 아마 그 진보교육감이 대거 네. 당선된 데 대해서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자신들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이익 단체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그 표밭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이제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뭐 불손한 생각을 자꾸 주입한다 뭐 이렇게 지금 되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구구파의 입장에서 보면 불손한 생각이지.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이런 교육들이 그동안 안 돼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잡는 아주 최적격의 그 교육감이 조희연 교육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저는 그 이전부터 뭐 잘 알고 지내던 분이잖아요. 근데 뭐 이런 훌륭한 분이 교육감이 된 데서 참 우리나라가 참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한쪽에서는 뭐 도저히 눈뜨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조희연 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은 아니고 뭐 정당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생각에 그냥 다 뭐 조희연 교육감이나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야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는 이제 너무 당연하게 무죄가 날 거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뭐 다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느냐.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저희는 문제라고 봤고요. 네. 그건 무리한 기소였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만약에 그 정도 얘기를 못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선거에서 제대로 된 공약 뭐라 그럴까 인물 검증은 어렵다. 그러면 거짓말 막 하고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의 그런 정도는 사실상 일반 다른 정치인들의 수준으로 보면 뭐 정말 기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런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1심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게 조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단순하게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자치 그 제도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이 거대한 흐름이 있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가 그런 면에서 이제 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1심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이 났죠. 네. 벌금 500만 원을 맞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해서 당선 무효형이 났고 무엇 때문에 재판에까지 가게 된 겁니까? 일단 제목은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상에서 그 공직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상대방을 비방했다는 얘기죠. 예, 비방보다도 예, 그 사실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당시 상대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고승덕 후보가 있습니다.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트윗상에서 제기가 되었어요. 뉴스타파의 최경영 기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KBS 시절에 이제 탐사 전문 보도 기자로 뭐 여러 수상도 하시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5월 23일 날 트윗에 고승덕 후보 영주권 가지고 계시죠라고 하는 그런 트윗 좀 밝혀주십시오.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그 트윗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 최경영 기자의 트윗에서 그 의혹 제기가 이제 그 트윗상에서 이제 일파만파 리트윗이 2017에나 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들이 리트윗이 됐었고요. 그 당시 대선 후보군이었던 분들도 대체로 뭐 1000회 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600회 이 정도가 이제 최고 수치였는데 2000회가 넘는 그 RT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노출된 것들을 이번에 2심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19만 명에게 노출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노출이 되고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빗발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5월 25일 날 월요일 날 아침 11시에 오전 11시에 국회 청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의 제기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선관위에서 그냥 경고 처분으로 끝난 일입니다. 경고 처분으로 끝났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바로 이틀 뒤에 시간을 좀 끌다가 고승덕 후보가 여권 사본 일부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간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그러면은 자료로서 이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료로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끝난 일이죠. 그래서 주의 경고 정도로 이제 끝난 일이고 그 뒤에 경찰조차도 이제 그 무혐의 불기소 무혐의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이렇게 넘긴 일인데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6월 4일이 지방선거 일이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12월 4일인데 12월 3일 날 하루를 앞두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제 기소를 검찰이 하면서 이 1심이 이제 진행되었고요. 1심 과정에서 그 국민 참여 재판이었는데요. 배심원들 7명이 전원 다 유죄의 취지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그 재판 과정에서 보시면 그 고승덕 후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당시 후보가 증인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이분이 변호사이신데요. 사시패스도 하시고 행정 저기도 하시고 삼관왕 아니십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유사 출신이신데 이분이 아주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위증을 하면서 배심원들의 판단에 또 재판부의 판단에 심대한 이제 영향을 혼선을 초래했다, 오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듣고. 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조희연 교육감 판결 났을 때 우리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 의혹 제기로 당선 무효행위 받으면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전부 다 당선 무효다. 박근혜도 당선 무효다 저거.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 조금만 더 제가 정정을 해드리면 의혹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의혹 제기를 최경영지가 한 데 대해서 해명하라.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안 된다고 봤는데 예. 또 이 하루 남겨놓고 기소를 하고 예. 또 선관위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데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한 것은 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한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예,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을 한 단체가요. 고발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고발한 단체가 이름도 참 어마어마합니다.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데인데 대표분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각 지방 검찰청을 돌아다니면서 고소를 남발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39번째로 고발한 게 바로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고요. 37번째 고발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게 김영호 씨입니다. 유민희 아빠. 네. 예, 세월호 광화문 광장을 하고 있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유민희 아빠 우리 김영호 씨를 고발했고요. 그 다음 38번째로 고발한 사람이 바로 박원순 시장입니다. 네. 세월호 광장을 내줬다는 이유로. 그리고 39번째 이제 조희연 교육감을 이제 고발했는데 그때는 저희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고소고발 남발하시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보수단체가 고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하다가 아무런 징후를 드러내지 않다가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기습으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국민참여재판을 왜 신청하셨습니까? 오히려 그게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또 하시는 것 같고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때는 이 일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부분이고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기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배심원들이 좀 오셔서 좀 상식적인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의 그 고승덕 당시 후보의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위정들, 일련의 위정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위정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고 또 이 국민재판이다 보니까요. 국민참여재판은 4일 동안 집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히려 좀 시간이 저희들은 지금 이제 2주에 한 번씩 지금 심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판이 진행됐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을 텐데 4일 동안 또 집중적으로 또 집중심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흘째 된 날에 이제 우리 고승덕 후보가 나오셔가지고 아주 악의적인 위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결과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고승덕 후보가 지금 위증한 게 이번에는 검사가 인정을 했다면서요?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1심에서. 예. 그 위증을 3가지를 했는데요. 이번에 검찰이 2심 준비기일에서 이제 그 인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고승덕 후보가 여권 사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5월 27일 날 아침에
5월 25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여권 사본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5월 25일 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승덕 후보가 이러저러한 이제 변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다는 걸 좀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다시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 질의를 한 데 대해서 5월 27일 날 그 오전 11시 경에 그 기자들에게 여권 사본을 이렇게 돌렸어요. 돌리면서 선관위에 저희를 고발을 했거든요. 했는데 고승덕 후보는 5월 26일 날 했다는 거예요. 5월 26일 날 그 여권 사본을 돌린 게 왜 26일하고 27일하고 하루 차이인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5월 27일 날 오전 8시에 조희연 후보가 당시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또 똑같이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서 해명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5월 26일 날 여권 사본 제출했는데 그걸 보고도 5월 27일 날 또 문제를 제기하냐라고 해가지고 배심원들에게 상당히 이제 그 이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5월 27일 날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중요한 증언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이직이란 거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위증이 아니고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 의도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아냐 그거를.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따져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승덕 후보를 법정 위증죄로 지금 고발을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홍 의원님은 정치인이니까 이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그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보면 제보에 따르면 이랬거든요. 앞에. 네.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언이에요. 남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혀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게 다 이 근본적인 의구심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인사청문회에 나온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자료 제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요구하잖아요. 해명을 하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 스스로 해명하고 그다음에 증거 뭐 그냥 뭐 자기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내고 해명을 해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일들은 이제 아까 이미 지적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로 가지고 지금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 중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선거 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매일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여기저기 얘기가 되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해명해라. 이거야 맨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누구든지 선거를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최소한 국민들이 알 권리가 그게 있는 거죠. 그럼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럼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 후보가 그걸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1심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2심에서 거의 다 해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심 판결은 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해명이 됐으니까 그거는 또 인정을 안 하지만 또 어디선 얼토당토하는 거 아주 조그만 것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걸 또 하나 들고 와서 이것 때문에 또 선거 무효형 내린다. 요즘 이런 이상한 일이 하도 많아서 그런 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죠. 상상 이상의 것을 항상 보여주는 사람들이니까. 그 최경영 기자의 최초 트윗이 사실은 제일 발단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이 트윗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재판부라든가 혹은 고소 고발인이라든가 고승덕 후보 측에서. 예, 우리 최경영 기자는 뭐 기소가 되거나 고발이 된 적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최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이게 이미 인터넷 여론상에서 충분히 퍼져나갔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419만 명이 노출돼 가지고 이 제보가 잇따랐다라고 하는 게 수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 트윗 보냐 안 보냐. 지금 이거 지금 난리다. 아고라에도 올라오고 막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상에 퍼지니까 왜 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해명 요구를 안 하느냐 또는 왜 저기를 대응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여러 제보가 이제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1심에서 고승덕 당시 후보가 전 후보가 직접 재판장에 와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위증이 밝혀졌는데 2심에서는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예, 2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검찰하고 다툰 게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그러면 26일 날 했다라고 27일 날 제출해 놓고 26일 날 했다라고 끝까지 우긴다면은 우리 부르겠다. 고승덕 후보 다시 부르겠다 그랬더니 검찰이 아이고 부르실 필요 없다. 그 우리 27일 날 공개한 걸 인정하고 다만 그건 착오해야 한 것이다. 고승덕 씨의 변호사처럼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카바를 치시더라고요. 그럼 고승덕 전 후보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와서 정정한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검찰이 스스로가 예,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 나온 김에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승덕 후보가 위증 1심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굳이 내가 자료 제출하도 내 자서전 보면 다 나와 있다. 내가 영주권 신청조차 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게 자서전에 나와 있는데 내 자서전 안 읽어봤냐라고 이제 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배심원들도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 나중에 이게 1심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읽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은 읽었는데 영주권 신청한 거 사실조차 없다라고 하는 대목을 읽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책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책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 고승덕 후보는 증거로 제출했고 검사는 그걸 확대해가지고 그걸 밑줄까지 치면서 다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에 있지 않냐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절판된 책이야. 그 책이 2003년에 쓴 책인데요. 뭐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책인데 그런데 그게 2003년 판에 있는데 우리가 선거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책은 2012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 개정판에는 영주권을 신청한 적조차 없다라고 하는 대목만 빠졌을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본인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들, 딸에 대한 이야기나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선에는 우리가 그렇게 구해볼 수 있는 게 2012년 판을 구해보는 거지 2003년 그 희귀본을 레어본을 우리가 무슨 오타쿠다 그걸 갖다 이렇게 득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가 기억력을 탓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2003년 판을 들고 와가지고 막 흔든 거예요. 누가 찌라시 흔들듯이.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바로 잡아야 된다. 세 번째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이분이 법정 결정지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라고 배심원들을 향해서 고소를 했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됐던 게 이제 고캔디 본인의 딸 고승덕 후보의 따님이 이제 말하자면 폭로를 해가지고 큰 판세를 흔들었는데 그 고캔디의 폭로를 이끌어낸 게 바로 조희영 캠프다. 조희영 캠프가 사전에 공모를 해서 고캔디를 회유해서 그렇게 하게 하고 고캔디 씨가 그 아빠에 대한 그런 어떤 폭로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딱 쓰고 있다가 조희연 후보의 아드님이 이제 또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이 편지를 동시 패션으로 이렇게 돌렸다는 거죠. 말 같은 소리. 아니, 씨발, 고캔디가 고승덕이 딸이지 조희연이 딸이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조캔디냐? 야, 조캔디가 뭐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고승덕 후보가 선거 당시에는 똑같은 혐의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문용린 후보한테 뒤집어 씌웠거든. 그러니까 문용린 후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돌린 거다. 네. 맞아요. 기계를 돌렸다. 네. 그때 그랬어요. 네. 그때 그랬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이번 1심 증언으로 와가지고는 내가 보니까 내가 확실한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조희영 캠프에서 돌렸다더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분이 또 이렇게 굉장히 호소력 있게 율사 출신이라 법정에서 이게 참 이거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연기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또 마음 약한 또 우리 배심원들이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캠프라는 얘기에 또 이제 혹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자, 1심 재판부가 조희연 측에서 의혹 확인 노력을 안 했다. 아하. 이 말이 중요한 말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2심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2심에서는요, 그 의혹 제기, 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 터지는 피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2심 과정에서 전혀 인정을 안 했거든요. 조교육감 쪽이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을 뿐 주한 미대사관의 내용을 문의하지도 않았고 이민법 전문가에게 자문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대사관에 이제 문의를 했었고요. 문의를 했었는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알려줄 수 없다예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럼 이거 했는 건데 왜 재판부에서 안 했다고 이렇게?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그때 근데 문의한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녹취를 떠놓거나 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전부 이제 배척을 당한 거예요. 2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도 잊고 있었던 건데 사실 확인 노력이 돼 가지고 최경영 기자의 트윗이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트윗이 믿을만한가를 저희 조사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혹의 제기의 내용은 고성도 후보 영주권이 있냐 없냐인데 사실 그걸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뭐 탐정이랄지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런 어떤 공신력인 기관이 해야 되는 거 저희 문의하는 정도밖에 없고 근데 그 트윗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의한 바가 있는데 그 캠프에서 그 당시 자원봉사를 일하셨던 캠프 운동원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공보팀장이 명을 받고 박대용 기자라고 있습니다. MBC 출신인데요. 뉴스타파 동료 기자예요. 동료 기자고 왜냐하면 최경영 기자하고는 친분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 자원봉사자가 박대용 기자에게 전화로 물어본 거죠. 뭘 물어봤냐면은 최경영 기자의 트윗에 대해서 아느냐, 안다, 믿을만하냐. 박대용 기자의 말로는 나는 99% 확신한다. 라고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꺼리는 왜냐하면 탐사 전문 보도 기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취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호를 위해가지고 생명으로 하죠. 이게 뭐 내가 어디에서 뭐 이걸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그 얘기가 의혹하게 노력을 우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했죠. 박대용 기자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2심 재판 할 때 뭐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럼 분위기는 어땠어요? 딱 분위기가 재판정 분위기가 딱 보면 알잖아요. 뭐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진술하니까 검찰 쪽에서 굉장히 당혹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1심이 안 나왔냐 그러면 1심이 안 나왔냐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은 1심 때는 이 친구의 진술 확인 노력을 또 까맣게 잊고 있은 거예요. 조희연 캠프 쪽에서 그러니까 저 변호인단이라든지 조희연 저쪽에서 왜냐하면 선거 때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교육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거 기간은 뭐 우리 존경하는 홍정호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선거 기간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는 게 분초를 다투는 일이고 1시간 내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기억에서 잊혀졌던 부분을 이 친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자기가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4일 동안 다는 못하도 1심 때 마지막 날 선거할 때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와서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아니 근데 사실 확인 노력이 없었다는데 아니 내가 했는데 왜 내 말은 그러면 나 부르지 라고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2심에 나온 거군요. 알게 된 거고 아니 그러면 네가 와서 증언해 달라고 해서 2심 때는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홍정학 의원 어쨌든 아까 제가 말한 총선 불출마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20대에 나갈 건데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이것도 엮으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또 홍정학이 날려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또 사소한 걸로 또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판례가 돼서 선례로 굳어지면요 골치 아픈 일이 아니 존경하는 홍정학 의원님 이제 20대 때 선거운동할 때 참 이건 뭐 상대 후보가 뭘 해도 이게 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의혹이 있는 의혹에 바닥에 퍼져 있는 의혹에 내가 먼저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인터넷 상에서 제기되어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그걸 허위 사실로 만약에 건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거는 뭐 돈만 풀고 입은 꽁꽁 묶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생각이 드시는데요. 네. 2심에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상고를 해야 되겠죠. 대법원에. 대법원까지. 근데 대법원에 가겠지만은 뭐 사실 우리가 이게 공중파가 아니고 우리 EJ 또 저희들 팬들 듣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대법원에 이번에 원세훈 판결 보면서 이제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건이 사실은 어떤 한 출마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교육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원대한 플랜 속에서 얘네들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이 과연 그 정치권의 의도를 거스르면서까지 양심적인 판결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각되기보다는 그냥 2심의 저기가 판결이 그대로 인용이 되면은 형이 확정되는 거예요. 형이 확정되게 되면은 그 법이 최저
형량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박탈되게 돼 있거든요. 형이 확정되면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내려와야 그리고 된다. 나면은 다시 이제 또 재보궐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 광노인 교육감님 그 말도 안 되는 사후 매수죄 뭐 후보를 어떻게 사후에 매수한지 몰라도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문용민 등장했듯이 또 그런 전체를 이제 그걸 그리겠죠. 광노인 전체를 따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항소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검찰이? 예. 그렇게 보신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은 검찰은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상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검찰 조직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무조건 자동방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계속 다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네. 우리 국민들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거는 국가 전체가 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법조인들이 특히 이제 그 판사님들이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근간들인데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외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오염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상한 판결들이 이어지게 되면 뭐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한번 이상하게 하면 뭐가 문제되겠어. 이게 바로 나라를 완전히 흔들리게 하는 그렇습니다. 위험한 판결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또 부실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뭐, 유죄가 나와서 대법원에 가서 유죄가 확정돼서 교육감직 박탈도 박탈이지만, 그동안 선거기간 썼던 선거비, 보전 받았는 거,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이게 뭐 몇십억 단위입니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현 교육감 나왔을 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양반이 돈이 없어요. 빚쟁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토해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조현 교육감 쪽에서는 2심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절망스럽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1심 때 아까 우리 홍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다 생각을 하다가 너무 크게 저희들이 한번 뒤였기 때문에 그 2심 때 뭐 누가 물어본다고 이렇게 낙관적입니다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반반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희망을 보는 것은 1심 때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고 1심 때 적용이 잘못되었던 대표적인 게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데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데 마치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도 좀 바로잡고 또 법리관계도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좀 바로잡고 하면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새로운 손님이시니까 한마디씩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정원님 아까 인사도 이제 편단을 제대로 못했는데 한번 해주시고 가세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재밌는 경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제 얘기 어떻게 재밌어? 재밌었어요? 그래요. 재밌습니다. 네. 저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꼭 한번 김광수 소장님이 삐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저희 이제 출연하신 분들한테 다 출연료 드리거든요. 정치인은 예외예요. 그냥 오셔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업로드가 언제 되나요? 업데이트가? 주말에 됩니다. 이번 주말에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 빌어가지고 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일 다음 주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1시에 저희들이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무죄 1만인 탄원 기자회견인데요. 저희들이 온라인상 또 오프라인상에서 1만 2천여 분의 시민들이 조희연 무죄를 탄원한 탄원서에 서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탄원서를 기자회견과 함께 법원에 전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고요. 몇 시에 합니까? 11시입니다. 오전 11시. 오전 11시. 고등법원 앞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8월 5일 수요일에는 그날 하루 종일 조희연 무죄 조희연 교육감 무죄 인증샷 데이입니다. 그 인증샷이라고 하는 거는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본인 계정에 SNS에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달아서 조희연 달아주시면은 한꺼번에 검색이 되니까요. 요즘 인증샷을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되나요?
뭐 다양합니다. 손글씨를 찍으셔도 되고 스케치북에 조희연 무죄 해가지고 이렇게 V 하면서 인증샷 셀카를 찍으셔도 되고요. 그 자기 계정에 올려주시면은 그 해시태그 다셔가지고 조희연 달아주시면은 저희들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월 7일 금요일이 바로 결심 공판입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는 날이죠. 네. 최후 변론이 있는 날입니다. 최후 변론이 있고 마지막 모든 법적인 공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검사 구형까지 있는 날인데요. 8월 7일 날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소법정이 샜는데 8월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30명 들어가는 곳에 막 한 60여 명이 들어와가지고 빽빽하게 떡시루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정을 좀 바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저희도 결심 공판을 진행하니까요. 또 이렇게 많은 또 방청객들이 오셔가지고 방청에 또 동참해 주시면은 또 법정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예, 서로 또 힘을 받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고는 아직 정해지는 않는데요. 선고 공판이 또 정해지면은 제 공대위 차원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있을 때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 수, 금. 여러분들 시간 나시고 또 조희연 교육감을 지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굉장히 고생하신 우리 홍 의원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